그래서 그 네 과목 중에서 저는 이제 관광국사랑 그다음에 관광법규 그렇게 이제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고 그다음에 관광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정미금 선생님께서 강의하시죠, 그죠? 네, 일단 시시. 자, 일단 제 이름은 이유주라고 하고요. 자, 제 소개를 간단히 이제 드리면은 저는 부산 시내에 있는 관광통역 안내사를 강의하는 곳은 다 강의를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옆에 있는 현대 관광 가이드학원 들어보셨죠? 예, 거기서도 강의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북경의 북경 중국어 학원에서도 관광통역 안내사 잠시 개설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원장님이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잠깐 강의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없지만 부산에서 제일 처음에 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했었던 NK교육원에서도 관광통역 안내사 강의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부산시 관광통역 안내사 양성교육과정 시에서 실시하는 것도 강의를 2년 동안 했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나마 그래도 부산에서 관광통역과 관련해 가지고 저처럼 여러 군데를 거치면서 강의를 해본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네, 원래는 제가 네 과목을 다 가르쳐요. 원래는 제가 전부 다 네 과목을 다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이제 정 선생님하고 나눠 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2달 과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3월달하고 4월달 2달 과정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스케줄이 4월달까지 이렇게 끝나고 나면 5월달에 지금 예정은 5월달에는 아침부터 그러니까 공통 면접, 예비 면접 반을 또 개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반은 무슨 반이냐 하면 그 반은 무슨 반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1차 필기를 합격하면은 이제 2차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2차 면접을 외국어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각 언어권별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만 그냥 이렇게 필기만 이렇게 하지 관광의 어떤 면접에서 어떠한 질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언어권 상관없이 한국어로 강의를 하는 거를 아마 제가 개강을 하면 그거는 이제 제가 다 맡아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9월 이번에는 굉장히 늦게 있어요. 원래 시험이 매년 9월 초에 있거든요. 정기 시험은. 근데 이번에는 9월 말에 그렇게 이제 많이 딜레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9월 말에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2차를 면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실 거죠. 그러면 그때 1차 필기 합격하고 나면 확실하게 발표가 나고 나면은 합격자에 한해 가지고 2차 면접을 그때는 본격적으로 외국어로 여기 이제 교육원에서 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정이기는 한데 7, 8, 9월 주말반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해가지고 시험 직전 문제풀이반 집중 문제풀이반 해가지고 그거를 아침부터 해서 오후까지 해가지고 6시간 하는 거를 그거는 사비로 결제를 하셔야 돼요. 국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국비로 들으시다가 집중 문제 풀이반에 오셔가지고 주말반에서 쫙 마무리하고 그렇게 시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도 같기는 한데 첫 시간이고 하니까 자기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자, 우리 창의점부터 이러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언어 외국어 어떤 건지. 24살이고 방세현입니다. 영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영어로? 아, 그래요? 저기 실례되는 말씀이지만은 여기 이 생김새로는 영어가 아니고 중국어 같은데. 영어. 지금 어서 오세요. 지금 팔은 손을 왜 다쳤어요? 일하다. 아, 그러세요. 네, 어제 한판 뛰고 오신 건 아니죠? 방세연? 현? 네. 아, 방세현. 잠시만요. 볼펜, 제 거 있는 것 같아요. 방세현, 영어. 여러분, 뭐 소개했는데, 박수라도, 이 썰렁함. 박수라도, 반갑습니다. 저기 청일점이라도 주눅들지 말고 잘 다니세요. 출석부에, 이게 조금 이상하게 빠졌네. 방세현.
자, 다음 뒤에 분이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오늘 27인데요. 중국어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중국어. 예, 반갑습니다. 환인 까닝. 예. 자, 그 다음에 뒷분은요. 내가 제일 나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예. 저는 정미경이라고 하고 정미경. 네, 예. 51살입니다. 네. 준비하고 있는 건 일본어 준비하고 아, 니혼고 데스까? 하이. 예. 자, 그 다음 분요. 아, 안녕하세요. 이름이 송지영. 송지영. 송지영 씨. 네. 나이는 40살이고요. 네. 준비 언어는 중국어. 아, 你是中国人吗? 예. 아, 그 한쪽 분이세요? 예, 이제 한쪽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환인 까닝.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분요. 안녕하세요. 저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이나영. 네, 이나영. 네. 지금 그 베트남어에 베트남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국적이 원래는 베트남 분이신데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시면서 개명도 하시고 그러신 거죠. 아, 반갑습니다. 네, 저기 곧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어십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그 6년 반 진년 정도 된 거예요. 아, 6년 만 7년. 네. 그러셔요. 반갑습니다. 결혼은? 네, 제 결혼했습니다. 아, 남편. 사람이에요. 그러죠. 아, 그러시구나. 아기도 있으시겠네. 네. 아, 그래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 베트남어 쪽이 약간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주로 한자로 좀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수도 있는데 영어 하시는 우리 방상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두 분이서 좀 친하게 지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예. 안녕하세요. 이소민이라고 하고 이소민? 네, 민. 응. 저는 일본어 하고 있습니다. 그 울산에서. 울산에서, 우리 앞전에도 울산에서 일본어 하는, 예, 있었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시. 이제 우리 서열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 그죠? 우리 한국 사회 서열 정리해야 되니까, 23, 아직까지는 제일 어립니다. 그죠? 우리 방상이 24, 오빠야네. 예. 자, 그 다음에, 예, 저 뒤에, 예. 안녕하세요. 저는 29의 신세롬이라고 하고요. 신세롬이요. 세롬? 네. 세자가 아이예요. 아이. 예. 네, 저는 일본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름은 정현진. 정현진. 현진. 예. 나이는 35이고. 이번에 일본어가 많구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혜길이라고요. 나이는 38이고요. 중국어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기, 중국분, 교포분.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24살 박슬기라고 하고요. 네. 언어는 영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영어. 지금 대학생? 아니요, 졸업했어요. 아, 올해? 네. 아, 그렇구나. 예, 이제 망고 마음 편할 때는 스케줄 별로 뭐 바쁜 거 없이. 그죠? 반갑습니다. 네. 자. 大家欢迎光临. 그리고, 皆様お目にかかれて 嬉しいです.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언어는 일본어예요. 전공이 일본어고, 언어는 일본어고, 일본어로 이제 우리 한국의 국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본 국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어는 배운 적도 없고, 그냥 혼자서 독학으로 조금씩, 예, 하루에 그냥 한마디씩 뭐니하오 정도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여러분들 이제 정보를 조금 들으셨죠, 그죠? 시험에 관해서 내 과목이고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들으셨을 겁니다.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언어는 지금 그거 성적은 다 갖고 계시죠? 토익?
준비 중. 그러면 우리가 7월 거의 말경부터 원서 접수거든요. 근데 우리가 토익이 치면은 요즘에는 발표 한 달쯤 뒤에 나죠. 그지? 안 쳐봤어, 토익도? 네. 아, 혹시 뭐 시험 어학 성적 없어서 시험 못 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7월 우리가 말경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기 때문에 토익을 5월에는 쳐야 돼요. 쳐가지고 6월 말쯤에 내가 토익이 760 이상 됐다라는 거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바빠 지금. 그죠? 4월에 일단 쳐보고 점수가 나오면 안 쳐도 되고 그러니까 4월 거 치고 원서 접수해서 그 다음에 올 거 안 나오면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거 넘어가면 자기는 이제 기회 없는 거야. 시험 못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차가 필기가 4과목이죠. 4과목에 국사 그 다음 뭐죠? 자원. 우리가 뭘 공부하는지 4과목 제목은 아시죠, 여러분? 관광자원. 그 다음에 법규. 그 다음에 관광학, 개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옷 좀 벗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4과목이에요. 4과목인데 여기 비중이 좀 다르죠? 그죠? 어떻게 그 국사 같은 경우에가 지금 일단은 문제는 전부 다 25문제씩이에요. 문제는 전부 다 25문제씩. 그다음에 시험은 얘가 1교시에 쳐요. 그다음에 얘가 2교시에 칩니다. 2교시에 치는데 이게 12시 안에 시험이 모두가 다 끝납니다. 12시 안에 시험이 전부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게 50분씩 쳐요. 시간은 둘 다 50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50문제 그러니까 1분에 한 문제꼴로 푸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 외국 분들은 한국어가 이제 그 읽는 속도가 느리고 이해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이 조금 빠듯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한국 분들은 40분 내에 끝내요. 그리고 늦으면 45분 내에 끝냅니다. 보통 40분 내에 끝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킹하고 하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국사 같은 경우에는 얘가 40% 들어가요. 나머지는 20%씩 해가지고 60% 들어가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총 이게 평균이 60점 이상 받아야지만이 합격이에요. 60점 이상 4과목 해가지고 평균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있어. 나는 국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국사 연락에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사를 95점을 받았어. 근데 개론에서 39점 받았어요. 평균은 60점 넘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가락 40점 밑으로 떨어지는 거가 있으면은 무조건 탈락이에요. 60점이 넘어도.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굉장히 좀 우리 이게 시험에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시험 그 부산에서 1차 필기를 치고요. 발표가 나는데 한 달 걸렸거든요. 그러면 그 한 달 뒤에 그거를 보고 면접을 준비했기 때문에 면접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시험지도 들고 나가게 해요. 시험지 있죠? 문제지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지하고 문제지에 내가 마킹만 잘 하면 돼요. 몇 번을 했는지. 그러면은 옛날에는 또 그날 당일날 5시였는데 작년부터는 2시에 가다반을 올려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2시에 시험 치고 나오잖아요. 집에 가면 1, 2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인력공단 큐넷에 정답이 떠요. 그러면 그날로 바로 내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바로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바로 2차 면접 준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굉장히 감사한 게 우리 때는 면접을 보러 무조건 서울 아니면 제주를 갔었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든지 KTX 타고 가든지 제주도 배 타고 가든지 배 안 뜨면 시험 못 쳐.
날씨 안 좋아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2016년부터는 2차 면접도 부산에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좋죠. 부산에서 치니까 심리적 부담감이 그만큼 덜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에서 2차 면접 봅니다. 2차 면접은 3대1로 봐요. 면접은 나중에 면접 시간에 다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3명이고 피면접자가 1명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2차 면접을 봅니다. 이제 각 언어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치죠. 요것도 60점 이상 넘어야 돼요. 했습니까? 네. 그러고 여러분 있잖아요. 저기 뭐지? 제가 수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한 교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2달 동안 공부하는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니거든요. 보통 인연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딱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우리 일명 쌩 깐다 그러죠. 그런 거 없어 싫어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회생활 못해요. 이 시험 포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먼저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서로 또 2차 면접까지 갈 때도 도움도 서로 주고받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강가통역 안내사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본 사람을 정말로 내 온 정성을 다 바쳐서 따뜻한 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감동이 되게끔 해야 되는 서비스 중에서도 굉장히 고퀄리티의 서비스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막 사람 본 척도 안 해. 예의도 없게 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면은 이 직업하고 안 맞는 거예요. 혼자 독단으로 하는 거, 뭐 그런 직업을 체크해야지. 앉아갖고 뭐 처박혀가지고 뭐 그림만 그려갖고 뭐 팔면 되는 거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웃으시고 그 다음에 먼저 인사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밝게.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무조건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몇 년 전에 지금 만났던 학생들은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드 나갔을 때 서로 연락해줘요. 도움 주고 언니야 이번에 여기서 그 사람 구한다는데 한 가봐. 누구야 여기 이번에 뭐 자리 났다더라. 빨리 가봐. 여기 이번에 통역 내가 못 뛰는데 대신 한번 나가줄래?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관계를 잘 해요. 그리고 저도 학생들하고 한번 만나면은 그렇게 안 끝낸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저도 연락하고 막 시집을 지금까지 몇 명이나 보냈는지 몰라요. 막 청첩장을 막 보내고 막 자주 또 만나기도 하고 서울에서 막 이렇게 부산에 내려오면은 막 시간 쪼개가지고 막 손님들 막 면세 돌려놓고 막 선생님 저 잠깐 얼굴 볼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잠깐 얼굴 보고 막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회는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인연 맺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제가 얼굴을 조금 뵐 겸 자, 우리 세현 그 다음에 미나, 그 다음에 미경, 우리 정미경 언니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언니라 합니다. 예, 제가 좀 나이 좀 언니보다 어리게 보이죠? 그래서 바로 언니, 그 다음에 우리 지영상, 그 다음에 지영, 나영, 미경 언니, 미나, 그 다음에 소민, 새롬, 그 다음에 현진상, 그 다음에 혜경상, 예, 현진, 혜경, 슬기.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4월 중순까지 가더라, 그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도 되게 분위기 좋게 공부 정말 열심히 잘 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조금 열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조금만 열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수술수술 이렇게 잘 풀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시면서 확장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大家准备好了吗? 자, 교과라 주교 하지마리마스. 자, 오늘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국사죠, 그죠?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국사. 국사 책은 한번 보셨습니까? 안 봤죠? 오늘 처음이죠? 이제 막 받아가지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죠? 국사 우리 안 한 지가 우리 미경 언니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됐습니까? 그죠? 30년도 넘었다, 그죠? 네. 30년도 넘었고, 그렇죠. 가장 따끈따끈한 게 우리 소민인가? 국사? 네. 그럼 이거 뭐 우리 소민이한테 좀 의지를 하면 되겠네. 그죠? 네. 저는 제 시간 거는 녹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녹음하셔도 되고요. 다행히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랑차랑, 크랑크랑한 목소리라 여러분들은 부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또롱또롱하기 때문에 녹음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뭐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업 스타일이 굉장히 조금 빡빡해요.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그래도 느슨해졌는데 다른 강사진들에 비해서는 수업이 굉장히 빡세게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중 문제풀이 할 때 들어오실 분들은 거의 뭐 제가 막 잡아먹을 듯이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국사는 지금 사실은 여러분 요게 과정이 다른 데서는 6개월 최소 아니면 4개월 정말 안 돼도 3개월은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를 해야 이해도 하면서 아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빡세게 2개월을 채 안 되잖아요. 그죠? 2개월 채 안 되는 동안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해야 되니까 날라야 돼요. 진짜 눈썹에 가르마 생기도록 날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책만 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도 오시고 복습도 좀 해오시고 여러분들이 시험 아직 뭐 많이 남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시잖아요. 공부 안 하고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근데 하루에 조금이라도 봤으면 그 기억이 연장이 되는데 하나도 안 보시면은 진짜 힘들어요. 나중에. 다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씩 이슬비에 우리가 옷이 젖듯이 그렇게 해서 조금씩 노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첫날이라 여러분들 표정들이 얼마나 있잖아요. 딱딱한지. 지금 이게 동영상을 저를 보칠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비춰보면은 엄청 딱딱합니다. 그리고 막 이제 분석 들어가고 있죠. 뭐 저 셈은 어떨까? 뭐 이러면서 분석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국사를 들어가기 전에 시대 개념 부터 먼저 끊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크게 그 국사는 우리가 역사 이전의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선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거, 기록물이 없는 시대, 기록물이 없는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글자로 남긴 시대 있죠? 그때부터를 우리가 역사 시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를 이제 역사 시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이제 우리가 선사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역사시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역사시대를 다시 기록에 의해 가지고 크게 또 그게 고대냐 중세냐 근세냐 하는 식으로 이제 나눠갈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선사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역사시대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문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사와 역사
역사시대로 크게 나눕니다. 그러면 선사시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사시대에 해당하는 거는 역사가 없는 시대. 여러분, 우리 구석기 시대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크게 여기 도구, 그러니까 도구가 거의 다 돌이에요. 돌로서 이제 도구를 썼는데,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후대에 학자들이 구분을 할 때, 자, 오래된 석기를 썼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구석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보다는 좀 더 새로운 석기가 나타났네, 만들어졌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신석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신석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 구석기하고 신석기에 넘어가는 즈음에 사실은 중석기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제 크게는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사이에 중석기라는 거가 있었다 하는 거는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기를 쓰다가 우리나라의 청동 문화가 전래가 돼요. 그래서 청동 문화를, 청동 제품을 썼다라고 해서 그때를 청동기 시대라고 하죠. 그죠? 청동기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청동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던 차에 중국으로부터 철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새로운 문화, 철기 문화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철기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문자 있잖아요. 문자를 사용한 거는 이미 청동기 시대부터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크게 역사학자들이 시대를 구분했을 때 이런 이제 텍스트를 만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재를 만들고 크게 이제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고 할 때 크게 시대를 나누었을 때는 전사시대에는 뭐가 청동기하고 철기도 집어넣더라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고대 국가 시대로 가요. 고대 국가는 여러분,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는 들어보셨죠?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 삼국시대가 고대시대에 들어가게 돼요. 삼국은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쌀중원어, 위초고 이렇게 되죠. 그죠? 위초고 시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거 혹시 기억나시죠? 삼국 통일을 어느 나라가 했나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했는데 완전한 통일은 아니었죠. 지리적으로도. 그래서 여기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끊어지면서 이쪽 아래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는데 자, 이쪽 위쪽으로는 다 통일을 못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는 고구려 땅이었었거든요. 이 고구려 땅에 고구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인 발해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북쪽에 나라가 하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도 남쪽에도 나라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 북쪽과 남쪽에 이 나라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이 남북국 시대는 그러면은 결국은 뭐다? 통일신라와 그리고 위로는 뭐가? 발해가 있는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세로 넘어가게 돼요. 중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신라가 1000년 동안 이어지죠. 그죠? 1000년 동안 이어졌는데 신라가 후삼국 시대를 거치게 돼요. 여러분 궁예 들어보셨죠? 견훤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각각 그들이 옛 고구려민들을 흡수를 시키고 옛 백제민들을 흡수를 시켜가지고 그들만의 나라를 또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만들고 백제를 만드는데 두 번째 나타난 나라들이죠. 그죠? 그래서 후고구려, 후백제 하고 하는 후삼국 시대를 살짝 거치게 됩니다. 你是谁呀? 네. 언어권이 뭐예요? 언어? 중국어. 중국어입니까? 왜 늦었어요? 카드를 잘못 들고. 아까 전화 통화하실 때 그분, 여기 없어요.
자, 우리 지 혼자 몰라고 봐봐. 이거 커피. 우리 아무도 안 먹고 있는데. 자기 받았어요. 누구 남친한테? 엄마한테 오늘 첫 수업이라 수업 처음으로 간다고 엄마가 힘내라고 커피까지 사다 주시고. 그죠? 우리는 인사 다 했거든요. 자기도 이제 늦게 온 김에 인사 하나 하고. 그렇죠. 자기 소개하고 그다음에 노래 하나 하고.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24살이고요. 박희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언어권이 중국어랍니다. 그죠? 박희지 씨. 저기 중국어로 자기 소개가 됩니까? 请你介绍一下吧. 아니, 시작한 지 얼마 안 그래요. 그러면 수준이 나하고 비슷하겠네. 자, 들어가세요, 그러면. 박희지 씨. 네. 반가워요. 중국어. 네. 자리는 오늘은 내가 거기 그걸 하나를 뺐기 때문에 제 거를 여기다가 조금 옮겨놓고 거기 좀 앉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옷만 그 옆에 좀 걸쳐놓고 앉으세요. 다음부터 늦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용서를 안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결석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지각하는 거는 제가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시간관념 없는 거. 특히 강화통역 안내사 하시는 분들이 남들보다는 최소한 1시간이나 몇십 분 일찍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리는 필드에서. 그래서 지각하는 거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통일신라시대 때 후삼국을 거쳐가지고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 왕건 들어보셨죠? 태조 왕건. 왕건이 후삼국을 다시 통일해요. 그러면서 만든 나라가 고려라는 나라죠. 그죠? 자, 그래서 중세에는 여기 고려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세 다음에 근세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고려 시대 또 되면은 고려 같은 경우에도 한 475년 왕조가 그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가 후기로 가면 갈수록 나라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수선해진 그 틈에 고려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어떤 개혁을 요구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거를 크게 우리가 신흥무인 세력, 힘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군인 출신의 신흥무인 세력가, 그 다음에 여기 성리학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신진사대부들이 썩은 고려를 갈아엎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를 이렇게 원해요. 그러면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성계죠.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에 잘 아시는 여러분 드라마에도 했었던 정도전입니다. 왜 몇 년 전에 이거 드라마 했었잖아요. 정도전. 재밌게 보셨죠? 그러니까 사극 이런 것 좀 보셔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분 어느 나라? 조선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선은 몇 년도에 이게 만들어져요? 네, 묻지 말게요. 자, 1392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선에 이제 그 초기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양난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의 전쟁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의 전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임진왜란 있죠, 그죠? 임진왜란이 딱 200년 뒤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병자호란. 이게 1636년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두 번의 전쟁을 거치는 이까지가 근세로 이제 역사학자들은 시대를 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보통은 이제 근대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500년 왕조가 이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근대로 가지 않고 근대가 싹 트는 근대 태동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대 태동기가 언제부터? 양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두 번의 전쟁 이후부터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세도 정치기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흥선대원군 들어보셨죠? 고정임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고정임금이 우리나라에 조선이 여러분 27대 왕조거든요. 거기에 26대 왕이 고정임금이에요. 그리고 그 고정임금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이죠. 근데 그 앞전에 그 순원철 해가지고 순종, 헌종, 철종을 거치면서 굉장히 세도 힘 있는 권력의 가문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던 그 시대가 바로 세도 정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도 정치기는 보통은 1863년에 고종이 즉위를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863년까지를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근대로 가게 돼요. 자, 근대로 가게 되는데 근대는요, 크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개화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힘 있는 나라들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항구를 열어주는 개화기 때부터 해가지고 대한제국이 설립되는 것까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나라죠. 근데 옛날에 고종임금이 대한제국을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거가 요때가 이제 개화기가 그 개화기부터 해가지고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는 요때 1910년까지 이어지게 되죠. 대한제국은 1910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대 1이 있고 그 다음에 근대 2가 있는데요. 이 근대 2는 언제부터 일제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시대부터 우리가 강복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일제시대는 1910년, 그죠? 1910년부터 언제? 1945년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현대로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 거는 19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현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들 역사적인 거 개념 정리 크게 하시라고 일부러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바로 안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를 왜 얘기 드리냐 하면 면접 때 이거를 물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외국어로 전부 다 설명해라라고 합니다. 각 언어별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뭐 아주 좁은 나무만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면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체에 숲을 이루고 그 숲을 이룬 산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면접에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자, 여러분들이 국사를 처음 그러니까 국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개념을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이 개념이 고스란히 어디까지 간다고 개념 잡은 게 나중에 면접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 하셔서 외국어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각각 언어권별로.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되셨죠? 대답 안 할깁니까? 안 하면 되다. 이렇다고 그냥 지금 다 알아라는 게 아니고, 그죠? 지금 다 하면 천재계 우리가 여기 안 앉아있지. 그렇잖아요? 하버드 이런 데 졸업해가지고 지금 날리고 있겠죠. 그죠? 지금 다 알아라는 게 아니라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사시대, 고대시대는 상구, 고구려 백제신라, 그 다음에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있었던 남북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왕건은 알잖아. 그 사람이 세웠던 고려시대가 중세, 그 다음에 이성계가 세웠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해당한다? 근세에 해당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 임진왜란 있었잖아. 그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근대 태동기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일제시대 거쳤다 이렇게 아셔도 돼요. 아시겠죠? 일제시대 거치고 그 다음에 강복 45년도 했잖아. 현대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대답 안 하잖아요. 삐져요. 대답을 안 하면 삐지고 참 뒤끝이 심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바로바로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시간이 약간 좀 그러네. 제가 원래는 이렇게 길게 10분 이상을 쉬는 시간을 안 주는데 보통 5분씩 주거든요. 네, 오늘은 첫날이고 여러분들 인사도 나누셔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긴장도 되셨고 하니 자, 이거는 잠깐 안 지우고 있을게요. 지금 쉬었다가 3시에 수업 시작합니다.